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진모입니다. 자, 이번 회의관리 1급 2024년도 12월달 문제로 제작한 8회차 모의고사입니다. 자, 문제 창작한 모의고사 문제이고요. 총 80문제로서 재무회계 40문제, 세무회계 40문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들은 지금 오타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다 수정을 할 거고요. 검수를 했어요. 근데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문제를 만들면서 3번 이상을 확인을 했는데 7회차가 지금 오류가 지금 몇 개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8회차도 오류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며 저는 문제 1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문제씩 나누어서 재무회계 4개의 파트로 나누어가지고 진행합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중 국제회계 기준 및 기업회계 기준의 설명 중 올바른 것은? 입니다. 국제회계 기준, 기업회계 기준입니다. 자, 국제회계 기준은요, 일단은 이제 국제회계, 말 그대로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통용되는 이제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기업회계 기준은 한국에서만 적용하는 기준이 돼요. 재경관리사는 국제회계 기준으로 문제가 나오고요. 회계관리 1, 2급은 기업회계 기준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계관리 1급에서 합격을 해서 재경관리사로 넘어올 때는 뭐 새로 배워야 된다 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회계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 뭐 조금만 다를 뿐이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으니 뭐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당하지 않고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번부터 한번 봅시다. IFRS는 국제회계 기준으로 규칙 중심의 회계를 중시하며 연결 재무제표를 적용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규칙 중심이냐 라고 했을 때는 아니죠. 뭐예요? 원칙 중심의 회계예요. 그리고 연결 재무제표를 적용하는 부분은 IFRS의 특징으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IFRS는 약간 좀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원칙 중심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가도 많이 하고 뭐 그런 것도 많이 적용하고 하는데 이제 기업회계 기준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 따른 기업회계 기준에는 규칙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기업회계 기준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으로 외 내부의 재무제표를 공표하여 규칙 중심의 회계를 중심한다. 맞죠? 이게 맞죠. 근데 만약에 1번이 맞고 그러면은 2번이 틀린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이제 맞다 하면은 1번이 틀렸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어차피 1, 2번 중에 하나였다 라고 또 보는 것도 또 무방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국제회계 기준은 외부의 공시 강화이며 상장, 비상장 법인은 의무적으로 IFRS를 적용한다. 사실 3번은 맞는 것처럼 보이긴 한데 상장은 의무인 건 맞지만 비상장은 의무가 아니에요. 비상장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IFRS 쓰겠다라고 하면은 비상장 법인도 선택에 의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잘 안 해요. 왜냐면은 그 KASB에 적용하는 기업회계 기준이 오히려 더 하기 쉽고 국제회계 기준은 이게 좀 하는 선택이 조금 복잡한 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단순한 걸 원하면은 KASB가 오히려 낫고요. 사실 비상장 법인인 경우에는 그래서 선택이기 때문에 의무가 아닙니다. 근데 상장은 의무예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4번. 기업회계의 기준의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이다. 맞는 얘기가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2번과 4번은 지금 둘 다 맞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제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했을 때는 재무상태표가 맞고 그다음 정확한 명칭은 포괄손익계산서 뭐 그 다음에 자원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 4번도 맞는 내용이고 2번도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올바른 거는 정답을 복수 정답으로 적용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과 4번으로 해서 둘 다 정답으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고 문제는 변경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2번입니다. 다음 중 재무보고의 목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1번입니다. 미래의 현금 흐름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재무보고의 목적은 기본서에 있어야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라고 하면은 미래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즉 현금 흐름표를 뜻하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상태표에서도 현금이 있으니까 그러한 이제 현금 예측도 가능한 부분이고, 근데 사실 그것만으로는 솔직히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를 보면서 이런 현금 흐름으로 보면서 예측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맞다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경영자의 수탁 책임 평가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경영자의 이제 수탁 책임은 누가 있어요? 그렇죠. 경영진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회계 작성에 대한 책임은 경영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수탁 책임 평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부분이고, 3번 재무 상태, 경영 성과, 현금 흐름 및 장업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렇죠. 이거는 재무제표에 대한 의미죠. 그럼 4번은 맞아요, 틀려요? 재무보고의 작성과 책임은 종업원에게 있대요. 맞아요? 아니죠. 재무보고의 작성과 책임은 누구한테 있어요? 경영자 또는 경영진이라 해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에 대한 부분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3번입니다. 재무제표 기본 가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기본 가정. 자, 1번입니다. 기업 실체의 가정은 기업의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를 간주하고 회계 단위의 관점으로 재무정보를 측정,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자,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틀려요? 회사가 존재함으로써 그 종업원이 있고 그 종업원이 있음으로써 회사가 공장이 운영을 하고 공장이 운영함으로써 장부 작성을 한다는 의미가 되죠. 그게 바로 기업 실체의 가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내용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계속기업의 가정은 경영활동을 청산하거나 중대하게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 청산이 요구되는 사항도 없다고 가정한 것을 말한다. 계속기업의 가정은 회사가 망하지 않은 이상은 계속 작성하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산 의도가 없어야 되고요. 그리고 청산이 요구되는 사항도 없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청산이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기업의 가정은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계속 운영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계속기업의 가정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재무제표 기본 가정 중 계속기업의 가정은 중단사업 손익이 존재하는 경우 계속기업을 가정한 회계처리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근데 만약에 중단사업 손익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이제 뭐 부서가 이렇게 해체된다든지 아니면은 그러한 지점이 이제 해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회계 처리 방법과는 다른 방법으로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 있고, 기본서에서 보면은 만약에 중단 사업 손익이 존재한다고 해서 하면은 다른 방법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대신 주석에다가 공시를 꼭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내용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기간별 보고의 과정은 존속 기간을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닌 반기, 분기, 월별 보고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맞아요? 틀려요? 반기, 분기, 월별 맞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별 보고의 가정은 적시성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올바르지 않은 건 몇 번?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4번입니다. 주식회사 JB는 중간 재무제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중간 재무제표 보고 시기는 3분기이며 각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일단 중간 보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재무상태표만 좀 다르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재무상태표인 경우에는 이제 무슨 현재, 그러니까 시점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분기면은 이제 9월 30일 현재. 정기도 똑같이 3분기면은 동일 기간으로 해서 9월 30일 현재 이렇게 해서 반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2번에 보시면은 중간보고 시 단기는 1월 1일부터 누적 기간으로 하며 정기도 1월 1일부터 누적 기간으로 하여 재무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3분기인 경우에는 단기 9월 30일 현재, 전기인 경우에도 동일 기간으로 적용한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적 기간으로 보는 거니까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해서 보는 부분이 맞다라는 의미가 돼요. 자, 그리고 손익계산서. 그 다음에 현금흐름표. 자금변동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손익계산서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똑같은 누적 기간으로 봐요. 누적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은 이제 3분기라면은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이렇게 누적으로 보고 정기에 똑같이 동일 기간으로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누적으로 봐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손익계산서에 이제 대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분기별로 보겠다라고 하면은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이렇게. 그리고 똑같이 하면은 7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정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를 반영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현금흐름표는 단기로 보면은 누적기간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이렇게 적용돼요. 그리고 정기인 경우에도 같이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이렇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만 분기별로 할 거면은 분기별로 되는데 나머지 거는 전부 다 누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의 내용을 보자면은 다음과 같아요. 손익계산서 중간 보고 시 분기별 보고인 경우 7월에서 9월까지 단기로 하며 정기도 동일하게 7에서 9월로 작성할 수 있다. 누적 보고 기간으로 하는 경우 단기는 1에서 9월까지의 누적 기간으로 전기도 동일하게 누적 기간으로 적용한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은 자오면돈표 중간 보고 시 단기 1월 1일부터 9월 말까지로 하며 그 다음에 정기인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누적 기간으로 적용한다. 맞아요, 틀려요? 이 부분이 틀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1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틀려요? 맞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옳지 않은 정답은 몇 번입니까?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5번입니다. 다음 중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1번 발생주의 및 실현주의에 의하여 작성한다. 작성 기준이라고 보면은 발생주의 및 실현주의에 의해서 작성하는 부분은 맞죠. 발생주의는 비용, 실현주의는 수익 이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수익 및 비용의 순액주의에 의한 작성은 허용한다. 순액주의 작성 허용해요? 안 되죠. 순액주의는요 현금흐름표 외에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총액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비슷한 계정 과목은 상계 허용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내용이에요. 3번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 총손익,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손익, 세전손익 등 구분하여 작성한다. 구분계산의 원칙이죠. 4번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은 직접 대응과 간접 대응으로 나눠진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옳지 않은 건 몇 번?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6번입니다. 주식회사 JB의 재무제표 일부입니다. 다음 자료를 보아 2024년 중 자본 변동 내역의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입니다. 단 아래 사항을 제외한 다른 자료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자, 이 문제는요. 조금 이해가 필요로 해요, 사실. 근데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한데 단순한데 답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현금 배당을 특히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현금 배당은 자본의 유출이에요? 자본의 유입이에요? 그렇죠. 자본의 유출이죠. 근데 주식 배당인 경우에는 자본금에 포함되니까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근데 현금 배당은 자본에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빼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 12월 말일자는요. 2024년도 1월 1일로 변경을 해도 무방합니다. 자, 자산 총계 얼마? 부채 총계 얼마? 8만원이죠. 그러면은 기초자본은 8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현금 배당을 빼주는 거예요. 현금 배당은 기말에다 빼주면 안 돼요. 왜? 배당 언제예요? 2, 3월달에 하죠, 주로. 2, 3월달에 하니까 그러면은 기초자본에서 빠져요? 기말 자본에서 빠져요? 그렇죠. 기초자본에서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빼는 거예요. 기말 자본에서 빼시는 분도 의외로 계세요. 근데 기말 자본에서는 빼면 안 돼요, 절대로. 왜냐? 배당은 주로 2, 3월달에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3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기말 자본은 얼마예요? 42만원 빼기 30만원 해주면 되죠. 얼마? 12만원이에요. 그러면은 기말 자본에서 기초 자본 빼면 되죠. 자본 등식에 의해서. 얼마? 9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 몇 번? 6번의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1급 문제 7번입니다. 다음 중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의 금액으로 올바른 것은 입니다.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 자, 통화 및 통화 대용 증권은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한번 분류해 봅시다. 통화입니다. 20만원 해당이 되죠. 2번 우편환증서. 다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정기예금은 통화대용 증권이 아니고 현금성 자산에 가깝죠. 그래서 제외. 공사채 만기 이자표. 그 다음에 선이자 수표. 아니죠. 선이자 수표는 뭐예요? 받으러움. 그러니까 수입인지. 아니죠. 뭐예요? 통신비. 국세환급 통지서. 현금성 자산. 근데 통화대용 증권. 수직령 우표. 아니죠. 우표도 통신비고요. 수직령 우표도 통신비로 보는데 현금성 자산이 아니에요. 이거는 타임바링 수표. 이건 현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다 합치면 돼요. 자, 얼마? 20만원, 43만원, 12만원, 8만원, 8만원. 총 얼마? 91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번에다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계관리 2급 문제 8번입니다. 다음 중 유동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입니다. 유동자산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그 안에 속에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을 잘 이해해 주시고요. 각 계정 과목마다 올바른 의도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내용이 됩니다. 자, 1번 외상매출금 받으러 미수금 합친 용원을 매출 채권이라 한다. 맞아요. 이거 맞다 하면 큰일 나죠. 왜죠? 미수금은 매출 채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번에 대한 부분은 아니에요. 미수금은 그냥 미수금 계정 과목이 독립이고요.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은 상업, 이제 거래에 의해서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상거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매출 채권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둘 다 합친 용어다 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1년 이내에 현금화 가능한 자산으로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으로 분류한다. 맞아요? 틀려요? 1년 이내에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니까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을 분류하는 건 맞는 내용이죠. 구분계산의 원칙 중에 있죠. 그 다음 3번.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3개월 이내에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한다. 맞아요? 틀려요? 3개월 이내에 현금화 가능한 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 거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부분은 맞아요. 4번. 선급금, 선급비용, 당좌 자산, 계정 과목에 해당한다. 현금과 관련돼 있는 자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좌 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것은 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또 제가 잘못 적었네요.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해당하는 정답 몇 번?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9번입니다. 다음 중 주식회사 JB는 각 부서의 전도금을 이용하여 소액결제에 대해 지출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전도금의 회계 처리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이 문제는 24년도에 한 번, 두 번 나왔었어요. 근데 25년도 문제는 제가 봐야 되는데 아직 제가 못 봐서요. 모의고사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25년도에는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24년도에서는 이 소액현금이 한두 번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소액현금은. 자, 한번 봅시다. 12월 1일 영업지원팀 소액지출을 사용하기 위하여 보통예금 100만원 이체하였다. 뭐 이체했으니까 당연히 자산의 감소죠. 차변에는 소액현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제 비용으로 지출되기 전 자산 계정 과목이에요. 그 다음에 12월 25일자 영업지원팀 복리후생비 20만원, 기업 업무 추진비 20만원, 광고 30만원, 운반비 10만원 지출했대요. 자, 그래서 복리후생비는 그냥 복리후생비 하면 되고 기업 업무 추진비는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광고 선전비 이렇게 처리하면 되고 운반비 10만원 이렇게 처리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용에 이제 사용을 했으니까 사용한 내역이고 대변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보통예금이 아니고 보통예금을 받음으로써 그거를 돈을 쓴 거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예금이 대변으로 나갈 일은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나는 현금 받았기 때문에 소액현금에서 돈을 다 줬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소액현금으로 해서 80만원 대변으로 이렇게 처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흐름이 맞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2월 30일에 나머지 금액만큼 보충했다. 80만원 썼으니 다시 80만원만큼 보충을 한 거죠. 그래서 잔액은 100만원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번 위의 분계가 정확하므로 틀린 내용이 없다. 사실 틀린 내용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하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타 부분은 수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10번입니다. 10월 2일 주식회사 JB는 주식회사 나다 초콜릿에 제품 600만원에 판매하고 3개월 만기 동사발행 어음으로 수령합니다. 동사발행 어음이라 하더라도 어음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특별 결정 과목은 없고요. 그냥 받으러 옴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1월 10일 JB는 다시 할게요. 주식회사 JB는 급한 자금이 필요하게 되어 어음 할인하였으며 할인 수수료 3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수령합니다. 이 문제에서 올바르지 않은 설명을 한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자, 일단은 급한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은행에다가 할인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음을 내다 파라는 거죠. 어음을 이렇게 내다 주고 자, 우리는 이걸 돈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돈을 막 주냐? 그렇진 않죠. 만약에 부실 채권 걸려있고 그러면은 어음 할인이 안 돼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신뢰성을 보고 판단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신뢰성이 아니고 상대 회사가 돈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회사인 경우에 한해서만 어음 할인을 해줘요. 다 해주는 건 아니에요. 실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음은 던졌어요.
어음 힝 던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가요? 대변으로 들어간 거죠. 어이구 큰일 났다. 받으러 어음이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600만 원이에요. 왜냐면은 내 어음을 이렇게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이제 은행에 넘겨줬으니까 끝난 거예요, 나는. 그래서 대신 뭘 받았어요? 보통예금 받았죠. 근데 보통예금을 600만원 그대로 받아요? 아니죠. 30만원 제외하고 받았죠. 얼마냐면은 570만원 받는 거예요. 이때 나머지 30만원 뭘로 처리할 거냐 이거예요. 수수료 비용 처리해요. 허허 하면 안 되죠. 수수료 비용은 만기일 때만 해당이 되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어음 할인이죠. 만기 전 할인이기 때문에 급한 자금이라는 거예요. 처분시킨 거예요. 결국에는. 이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손실이고요. 뭘로 했어요? 받을 어음은 매출채권 중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계정 과목은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이렇게 처리합니다. 왜냐면은 그 외상매출금도 이제 뭐 차익거래인 경우에는 뭐 그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이제 뭐 계정 과목 이렇게 만들었지 않았을까라는 뭐 추측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어음 할인했는 경우에는 이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만기인 경우에는 수수료 비용 처리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올바르지 않은 설명은 누구예요? 1번 맞아요 틀려요? JB가 나다초콜릿의 제품을 판매하고 어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받을 어음 600만원으로 임명한다. 지금 제가 밑에 적은 거는 할인을 했을 때에 대한 내용이고요. 10월 2일에 해당한 내용은 어음 받았으니까 보통예금 600만원 이렇게 처리해요. 대변에 뭘로 처리해요? 그렇죠. 제품 매출로 처리하는 거죠. 이렇게 처리하죠. 그래서 10월 2일 당시라고 하면은 1번에 대한 내용은 맞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동사발행 어음은 주식회사 나다초콜릿을 의미하므로 타인발행 수표인 경우 현금으로 처리하지만 타인발행 어음은 받을 어음으로 처리해야 한다. 사실 회의관리 읽어보면 이렇게 문제가 안 나오죠, 사실은. 근데 타인발행 수표는 현금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타인발행 수표를 당좌예금이라 적었다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내용이 돼요. 그리고 이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발행 어음은 나다 초콜릿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타인발행 만약에 동사발행 어음이 아니고 타인발행 수표였다. 동전발행 어음이었다. 동전발행 수표였다. 라고 하면은 현금으로 처리를 해요. 근데 타인발행 어음이잖아요. 동사발행 어음이 리콜, 타인발행 어음이에요. 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같은 용어이기 때문에 받을 어음으로 처리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 내용이 되는 거죠. 제가 시작할 때 얘기를 한 게 여러분들 나중에 전산회계 또 준비하실 때 또 헷갈리지 마시라는 의미로 또 설명을 또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주식회사 JB는 급한 사정이 있을 경우 할인 요청을 하여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보통예금 차변으로 처리하며 받을 어음은 소유주가 이전되었기 때문에 대변의 받을 어음으로 처리한다. 이거죠. 제가 밑에 얘기한 거. 어음을 할인해가지고 승인받고 그 돈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차변인 거고, 어음은 내 소유에서 떠났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의 받을 어음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할인 수수료가 존재함으로써 할인 수수료에 대해서 비용을 처리한 건 맞아요. 근데 하지만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요? 아니죠. 뭐예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외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외워란 얘기는 안 하거든요, 원래는. 근데 1, 2% 정도는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때가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 몇 번?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